식물보호 기사 2차 내용을 같이 할 이영복입니다. 식물보호 기사가 2002년도까지 이렇게 작업형으로 시험을 보던 게 갑자기 2023년 1회차부터 이 필답형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그 나오던 이 작업형 문제, 오히려 이제 그 작업형이 여러분들한테는 이 조금 더 합격하기가 쉬웠었는데, 이 필답형으로 바뀌면서 이제 정확하게 외우지 않으면 답을 쓸 수 없다라는 그런 문제가 하나 걸리고요. 또 하나는 작업형으로는 출제 가능한 게 딱 정해져 있었는데, 지금 필답으로 바뀌면서 이제 출제 가능한 이 내용이 굉장히 광범위해졌습니다. 실제 실기형으로 할 때는 가능한 게 딱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몇몇 가지들 뭐 현미경 동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정해져 있었지만, 지금 그 출제 기준을 보면 1차에서 봤던 5과목의 내용이 전부 다 그대로 다 출제 대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될 내용이 굉장히 늘었고요. 첫 번째, 공부할 내용이 굉장히 늘었다. 이거 하나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정확하게 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내용.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기존에 지금 2023년 넘어오면서 기존에 이 기출 문제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문제 출제 유형이라든가 방향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준비를 하시다 보니까 어찌 보면 1, 2회차는 깜깜이 시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일단 그래서 출제 가능한 걸 테마별로 조금 뽑아서 준비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출제 기준에 보면 사진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2022년까지 그 DVD 동정으로 해서 어떤 그 사진을 보고 뭐 잡초라든가 이 균이라든가 병 이런 것들을 맞추는 문제들이 이 60점이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올해도 역시 필답에서도 사진을 주고 얘가 잡초 이름이 뭐냐, 어떤 병이냐, 이런 걸 물어볼 수 있는 문제에 출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보는 건 어차피 예전에도 스스로 사진을 볼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2022년까지 이렇게 자주 출제되던 이 사진들, 병이라든가 아니면 잡초 같은 거 조금 이 눈여겨서 보도록 하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사진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의에서 진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럼 먼저 병부터 한번 볼까요? 그래서 한 그 예제로 테마별로 해서 좀 뽑아 보겠습니다. 먼저 예제 1번입니다. 병의 요인에서 식물병의 발병 3대 요인을 쓰시오 했습니다. 그러면 이 병이라는 개념부터 한번 잡고 가죠. 식물병, 병이라는 것은 식물이 정상적인 생육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이걸 우리가 병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병은 이 전염성 병과 이 비전염성,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 봤죠. 그래서 여기서 이 비전염성이라는 것은 환경에 의해서 나타나는, 다시 말해서 뭐 토양에 수분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온도가 너무 높다거나 아니면 온도가 너무 낮다거나 이렇게 환경이 알맞지 않았을 경우에 이 식물이 정상적으로 생육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뭐 양분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것들을 또 일종의 이 병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 전염성인 경우에는요, 이 병원체에 의해서 전반되는 이 병을 우리가 전염성으로 이렇게 구분해 봤는데, 특징을 보면 비전염성은 지역적으로 이렇게 발생한다면, 다시 말해서 어느 지역에 비가 오지 않아서 가물었다 하면은 그 지역이 전체적으로 다 가물지, 뭐 특정 개체만 수분이 부족한
이러한 경우는 나타나지 않죠. 따라서 이 비전염성인 경우는 지역적 발생한다면 이 전염성 병해인 경우에는요 개체별로 발생한다. 그러면 이런 그 전염성 병의 병원체들도 여러분들이 많이들 그래서 이제 그 병원체별로 어떤 병이 발생하는지 이것까지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체라면 크게 진균, 사상균, 곰팡이 같은 표현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세균, 파이토 플라스마, 그리고 바이러스, 바이로이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염성 병의 주요 병원체로 봤습니다. 그러면 1번에서 예제 1에서 물어보는 것은 식물병 발생 3대 요인을 쓰셔야 했는데 이 전염성 병을 이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식물병 발생은 먼저 이 주인, 그리고 유인, 소인. 그래서 여기서 주인이라면 이 병원체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주인은 우리가 사람이 이 독감에 걸린다, 독감이 유행한다라고 이 가정을 해보면 이 독감이 유행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해요? 독감 바이러스가 있어야 되겠죠. 이런 독감 바이러스가 없으면 독감이 유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체, 독감 바이러스라는 게 있어야 병이 발생을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독감 바이러스가 아무 때나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 아니죠. 환경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인은 환경. 그래서 독감은 주로 언제 발생을 해요? 이제 주로 발생하는 게 뭐 늦은 가을에서 이 겨울로 넘어가는, 그래서 기온이 낮아지고 또 건조해지고 이런 조건에서 독감이 발생을 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감수성입니다. 세 번째는 개체의 특성. 다시 말해서 이 감수성인지 내지는 아니면 저항성인지. 예를 들어서 이 감기, 독감이 유행을 하는데 봤더니 어떤 사람은 독감이 유행한다 말만 나와도 이 콜록콜록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뭐 주변에 10명 중에 8명, 9명이 다 콜록거리고 있는데 나는 감기 같은 거 한 번도 안 걸려봤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이 독감에 잘 걸리는 성질, 이걸 감수성, 그리고 잘 걸리지 않는 성질, 이걸 저항성 해서 이렇게 세 가지가 다 맞아떨어져야만 이 병이 발생을 할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이 도열병이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이 도열병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이 병원체는 뭐예요? 이 도열병균의 분생포자가 많아져야 된다. 그래서 분생포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 이거 이 독감 바이러스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기간의 강우에 따른 이 일조가 부족하다거나 또는 이 기온이 낮다거나 벼가 자라는 적정 온도보다 온도가 낮게 된다거나 아니면 질소질 비료를 과용한다든가 또 어떤 것도 있을까요? 밀식이나 만식하는 경우에도
도열병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죠. 이러한 환경 조건이 맞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도열병에 걸리기 쉬운 이런 이 도열병의 감수성인 품종을 재배한다. 이랬을 경우에는 이 도열병의 발생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 이 식물병 발생 3대 요인, 주인, 유인, 소인을 말한다. 그리고 예제 2번 한번 볼까요? 생물적 병원의 종류를 쓰시오 했는데 1번 예제 2의 1번입니다. 식물병원체 중 원핵생물이며 이분법으로 증식하는 이 병원체에 분류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핵생물이라고 그랬네요. 지금 원핵생물은 세균에 해당되죠. 세균은 이 원핵생물이고 이분법에 의해서 증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분법이라는 건 이런 걸 이분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보시면은 이렇게 세균이 하나가 있다. 그러면 얘가 중간에 이렇게 함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핵도 이렇게 함입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함입된 부분에 따라서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눠지는. 그래서 이 세균 같은 경우는 증식의 속도가 굉장히 빠른 이유가 이 하나가 이렇게 둘로 이분법에 의해서 둘로 갈라지는데 만약에 10분이 걸린다. 그랬을 경우에 두 개가 4개 되는 데는 20분이면 4개 됩니다. 30분이면 이 8개. 그래서 이 연승계만큼의 속도로 증식할 수 있는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제 2의 2번 한번 보죠. 유주자를 형성하여 운동성을 갖는 이 진균에 분류했습니다. 이 진균의 종류하고 분류,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자주 발생하는 병들, 이렇게 해서 이 구분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진균을 구분해 보면 먼저 잔항균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담자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불완전균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조균류. 이렇게 우리가 이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 진균을 구분할 때 어떤 식으로 구분할 것이냐. 그래서 이 제일 먼저 이 균사하고 경막에 균사와 경막이 있느냐 없느냐 놓고 판단을 해보면 지금 잔항균, 담자균, 불완전균류 이것들은 균사와 경막을 갖고 있지만 이 조균류는 없다. 그리고 이 생식 방법이 또 다 달랐어요. 이 생식의 방법을 봤더니 잔항균 같은 경우는 잔항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담자균 같은 경우는요, 이 담자균은 담작이라는 걸 형성했죠. 그리고 불완전균류 같은 경우는요, 아직 지금 생식 방법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를 우리가 불완전균류로 이렇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불완전균류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 생식 방법이 밝혀지게 되면 그게 잔항균 또는 이 담자균으로
이렇게 이 분류가 재분류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안정균류는 이 분생포자를, 그리고 여기도 이 분생포자를, 그리고 이제 그 조균류에 이 조균류에서 난균류 같은 경우 이거는 이 유주자를 형성한다. 그래서 유주자는 이 세균의 편모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해서 이 유주자로 인해서 운동성을 갖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반의 방법들을 보면 다른 것들은 이제 바람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전반이 되는데, 바람이나 물. 그런데 이 유주자, 난균류의 유주자 같은 경우는 물 속에서 헤엄을 치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꼬리를 하나 갖고 있다 보니까 이 꼬리를 이용해서 헤엄을 칠 수 있다라는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조금 체크를 해 두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이 잔항균의 종류들에 따른 병, 뭐 균핵병이라든가 흰가루병, 이런 것들은 잔항균, 그리고 담자균 같은 경우는 맹류 녹병이라든가 과수의 뿌리 썩은 병, 또는 붉은별 무의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런 담자균에 의해서, 그리고 불안전균류, 배나무 검은무늬병이라든가 잿빛곰팡이병 같은 경우는 불안전, 그리고 조균류 같은 경우에는 이 난균류의 역병이라든가 모잘록병, 노균병이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접합균류 같은 경우는 고구마 무름병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런 생식의 방법에 보면 이렇게 유성생식하는 경우와 이 무성생식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성포자, 무성포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유성포자에 해당하는 것들, 이 무성포자에 해당되는 것들을 우리가 또 체크를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유성포자에 해당되는 거, 이 남포자, 그리고 이 접합포자, 잔항포자, 담자포자, 이런 것들은 이 유성포자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이 무성포자, 분생포자라든가 이 유주포자는 무성포자이다. 그래서 이 포자가 얘가 이 유성포자인지 아니면 무성포자인지 이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체크를 해 두십시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진균에서는 또 하나 우리가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게, 얘네들이 이 영양 섭취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진균의 그래서 기생균과 이 부생성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생성은 다시 이 절대 기생체하고 이 절대 기생체 같은 경우에는 절대 기생체 같은 경우는 살아있는 이 식물에서만 양분을 섭취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조건부 부생체,
이 조건부 부생체 이렇게 표현하면 이 기생성이긴 한데 기생성이라는 거 살아있는 식물에서만 양분을 섭취하는 건 맞긴 한데 조건이 맞으면 부생도 가능하다. 그럼 부생이라는 것은요 죽어있는 사체에서 양분을 섭취하는 경우를 이 부생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부생성은 다시 부생체하고 조건부 기생체 이렇게도 구분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조건부 기생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양분의 섭취는 이 죽어있는 사체에서 양분을 섭취하지만 조건이 맞으면 부생.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이 식물체에서도 양분 섭취가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 체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기생체, 이 절대기생체를 출제 확률이 사실은 절대기생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절대기생체 같은 경우에는 다른 표현으로 순활물 순활물 이 기생체라고도 표현을 했죠.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이 순활물 기생체 활물에만 살아있는 이 식물에서만 양분 섭취가 가능하다라고 조건을 줬기 때문에 이 조건 때문에 얘는 이 인공배제에서 배양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이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배제에서 배양이 불가능한 것들, 이 대표적인 게 이 녹병균이라든가 배나 사과의 붉은별 무늬병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죠. 그리고 이런 이 녹병균이나 이 붉은별 무늬병 이것들은 또 다른 특징이 이 기주교대를 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주교대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이 하나의 생활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 기주와 중간 기주를 모두 다 거쳐야만 하나의 생활사가 이 완성되는 경우, 뭐 예를 들어서 붉은별 무늬병의 이 기주, 중간 기주 이런다면 이 기주는 뭐 배나무, 사과나무가 된다면 중간 기주는 이 향나무 같은 경우가 중간 기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배과수원 반경 1.6km 이내에는 이 향나무를 키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배과수원 주변에 반경 1.6km 이내에 향나무를 제거를 했더니 배과수원의 붉은별 무늬병이 감사하더라. 이러한 그 결과를 유도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녹병균하고 붉은별 무늬병 이런 이 기주교대하는 이러한 그 병원균들의 기주와 중간 기주 이것들 잘 체크를 해서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재 내용 한번 볼까요? 진균은 이 담자체의 생식 방법과 이 포자의 종류에 따라 분류한다. 종류는 잔항균, 불안정균류, 조균류, 담자균류 이렇게 구분하고 있고요. 이 잔항균 특징 한번 보죠. 이 잔항이라는 것은 이 포자가 들어있는 이 주머니를 말합니다. 이건 유성 생식을 한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만들기 때문에 잔항균이란다. 그리고 균사하고 이 경막이 있고요. 또 균핵을 만든다. 이 균핵병 같은 경우는 균핵을 만드는 이러한 특징. 그리고 이 잔항포자는 월동 후 1차 전염원. 그리고 분생포자는 이 분생포자는 무성포자라고 그랬습니다. 다음 월동기까지 2차 전염원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종류들이 쭉 나와 있죠. 흰가루병, 검은별 무늬병, 맹류의 붉은 곰팡이병
가시무늬병, 사과 곁무늬 썩은병, 복숭아 잎 오갈병, 벚나무 빗자루병, 근액병, 고구마 거무늬병, 벼 키다리병, 그리고 콩미라병, 소나무의 잎떨렴병이라든가 탄저병. 여기서 이제 특히나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잔황 중에 벚나무 빗자루병. 병은 병원체가 잔황균이다. 왜 이걸 그 별도로 체크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 빗자루 병증 같은 경우는 거의 파이토플라즈마의 이 전형적인 병증이었어요. 그런데 벚나무만큼은 파이토플라즈마가 아니고 이 잔황균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불완전균류. 이 생식 방법이 밝혀지지 않아 불완전균류라 한다. 균사와 경막이 있고 무성포자만 형성한다. 이 무성포자, 분생포자를 형성합니다. 알터라리아라든가 보틀리티스, 그리고 크라도 이 스포디움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고요. 배나무 검무늬병, 채빛 곰팡이병, 토마토 잎 곰팡이병이 지금 이런 이 불완전균류에서, 그리고 이제 조균류가 나오는데 조균류 이 편모를 갖는 편모균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조균류는 난균류와 접합균류, 요 앞에서 얘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균류 같은 경우는 유주자 형성한다고 그랬죠. 따라서 이 유주자를 이용해서, 유주자라는 것은 이 편모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운동성을 가져서 빗물에서, 물속에서 헤엄쳐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균류의 특징은 이러한 균사하고 경막이 없다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균류에 해당되는 거 파이토프소라, 피디움, 스크에로스포라, 그리고 접합균류 리조푸스라는 이 고구마 무름병의 이 병원체입니다. 다음은 담자균류. 이 포자가 담자기를 만들어서 이 담자균류로 분류하고, 이 버섯 같은 경우에 거의 담자균류가 많습니다. 이 100% 담자균류는 아니에요. 유성생식하고 균사와 이 경막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담자균 종류들이 쭉 나오는데 맹류의 녹병이라든가, 그리고 이 붉은별 무늬병. 이 붉은별 무늬병, 특히나 배나무, 사과나무 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기주나 이 중간기주 이런 것들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가 나오죠. 이 바이러스 특징, 이 특징은 핵산 플러스 단백질 껍질로 되어 있다. 얘는 그리고 이 핵산은 이 DNA나 RNA 한 가닥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거의 대부분 RNA가 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어떠한 이 세포적인 특성을 갖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얘도 살아있는 세포 내에서만 증식하기 때문에 이 인공배지에서 이 배양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작기 때문에 일반 광학현미경으로는 관찰이 불가능하고 전자현미경으로만 가능하다. 또 병증의 특징을 보면 이 전신병증을 나타낸다라는 이러한 특징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바이러스에서는 이 매개충을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예를 들어서 지금 벼 줄무늬 잎마름병,
병의 이 매개충은요, ML9가 매개를 하고 있죠. 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러한 상처를 통해서만 침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 어떠한 흡집성인 이 곤충에 의해서, 흡집성인 해충에 의해서 이 매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ML9가 이 줄무늬 입마름병을 이 매개를 하더라. 그리고 벼의 오갈병 같은 경우, 이 오갈병은 매미충류들이 이 전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끝동매미충이라든가 이 번개매미충, 충이 이렇게 전염을 시킬 것이다. 그리고 감자 입말림병은 복숭아 혹 진딧물, 그리고 이러한 이 각종 그 모자이크병들, 진딧물이나 응애들이 이렇게 주로 이 매개를 하고 있다. 다음은 이제 병원체 침입 방법들이 서로 달랐습니다. 예제 3 한번 볼까요? 병원체 침입. 식물체에 각피를 뚫고 이 직접 침입이 가능한 이 병원체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입 방법은 이렇게 각피를 뚫고 직접 침입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 자연 개구부, 밀선이라든가 뭐 기공이라든가 피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침입하는 경우, 그리고 상처를 통해서 침입하는 경우,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진균은 진균, 세균, 파이토플라즈마, 그리고 이 바이러스,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 봤을 때 이 진균은 이 각피를 뚫고 직접 침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연 개구부를 통해서 침입할 수도 있고, 상처를 통해서도 이 침입을 할 수 있고, 따라서 이 병원체가 식물에 침입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세균 같은 경우는요, 각피를 뚫고 직접 침입은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자연 개구부를 통해서는 이렇게 침입이 가능하죠. 그리고 상처를 통해서도 침입이 가능할 것이다. 파이토플라즈마, 각피 뚫고 침입하지 못한다. 또 자연 개구부를 통해서도 침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상처를 통해서만 침입하다. 그리고 바이러스는 각피 뚫고 침입 못하고, 자연 개구부 침입 못하고, 역시 상처를 통해서. 그래서 주로 이렇게 이 파이토플라즈마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은 이 매개충이 흡집성인 이 해충에 의해서 이 매개되는 경우들이 많다. 그래서 이렇게 1번 첫 번째 문제 한번 보죠. 식물체의 각피를 뚫고 직접 침입이 가능한 병원체, 이건 사상균, 진균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2번에 직접 침입은 불가능하지만 자연 개구부를 통해 식물체에 침입할 수 있는 병원체, 부류는 세균 같은 경우는 직접은 못하지만 자연 개구부를 통해서는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정답은 세균이 되겠죠. 이 침입, 병원체 침입, 우리 교재 해설 내용 한번 보죠. 직접 침입, 각피 침입을 하는데 탄저병, 벼도열병, 녹병 같은 경우 발화관을 만든 후 부착기 형성하고 표면에 부착 침입하는 이러한 방법을 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처를 통해서 는 모든 세균, 곰팡이, 윤의 대다수, 모든 바이러스, 바이로이드, 또 파이토플라즈마,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 상처 침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연 개구부를 통해서 침입하는 거, 이 수공, 입의 끝이나 가장자리에 있으면 항상 열려 있다. 이 기공하고 수공의 차이점입니다. 이 기공 같은 경우에는
이 공변세포에 이 삼투압에 의해서 열리거나 닫히는 게 가능한데 수공은 항상 열려 있다. 흰가루병, 녹병균, 녹균병, 벼의 흰잎마른병, 양배추의 검은빛 썩은병 같은 경우는 이런 수공을 통해서 침입해서 이 발병을 하고요. 그리고 이 피목을 통해서 과실, 줄기, 궤경 등에 피목이 있고 공기가 통할 수 있다. 감자의 더댕이병이라든가 과수의 잿빛무늬병, 뽕나무 줄기마른병 같은 경우는 피목을 통해서 감염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주두를 통해서, 주두는 암술 머리죠. 그래서 보리의 겉감부기병 같은 경우, 그리고 밀선을 통해서 이 사과, 배, 불마른병, 이 화산병 요즘 문제되는 그러한 경우는 이 밀선을 통해서 그리고 병원체 침입 방법들이 쭉 나오는데 세 번째 질문 한번 볼까요? 이 바이러스라든가 파이토플라즈마는 매개충에 의하여 기주세포 내 침입 또는 직접 침입은 불가능하다. 자연 계구를 통한 침입 역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예제 4번에 이 벼의 주요 병해들이 나오는데 이 주요 병해부터는 우리 다음 시간에 진행할까요?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